빅데이터로 본 부동산 시장입니다. 요즘 대세가 빅데이터고 블록체인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접해보고자 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빅데이터로 본 부동산 시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발제해 주실 우리 최봉현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계신데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셔서 이쪽으로. 사진하고 너무 친해졌어요. 저희 요새 사진 기술이 좋아서. 근데 실물과 별 차이가 없으십니다. 네. 최봉현 박사님이시고요. 주식회사 GMIND 대표님이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동산학 박사시고 전 경기대 공과대학원 경영교수를 하셨고요. 오늘 그 발제하게 되실 빅데이터로 본 부동산 시장은 아마 그 부동산 쪽에서는 거의 선구적인 그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아마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접하다니 하면서 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예. 그리고 2부 세미나에 그 토론자 3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토론자분들도 뭐 쟁쟁하신데요. 먼저 옆에 계신 우리 황성규 회장님, 예, 리얼티뱅크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네. 네. 글로벌 부동산 블록체인 포럼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RD 감정평가법인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그 네이버에 쳐보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우리 그 옆에 계신 그 김순성 박사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신영 하시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영의 신사업 개발팀 이사님으로 퇴직하고 계시고요. 전에 그 코레일에서 근무하셨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영지대 기동천대학원 경영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백종철 우리 그 토론자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젊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강남 공인중개사 대표기도 하시고 강남 비즈니스센터 대표도 하시고 강남 투데이, 그러니까 그 신문사 강남 투데이 발행인도 하고 계시고 강남 공인중개사 협회 강남고지회 지도 단속위원이기도 하십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활동을 왕성히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오늘 모시게 돼서 참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그 류강남 포럼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발제자분 오늘 그 강연이 있는데 강연 굉장히 많이 하러 다니시죠. 그래서 편안하게 좀 들으시고 또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워낙 그 딱딱한 자리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게 온도가 너무 높아서요. 혹시 방송실에 들으시면 온도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아마 더우실 것 같아요. 여기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 우리 최봉현 대표님의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봉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2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사를 2번 드리면 됩니다. 강의 듣는 거 힘들어요. 저는 강의를 많이 하지만 저도 강의를 또 많이 들어옵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왜 그렇게 평소에 안 아프던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더구나 이 강의가 일부러 와서 들으시는 강의니까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밤새 고민을 해봤어요. 이 고단하신 노고와 심정을 뭘로 보내버려야 될까? 그래서 내린 결론. 주무세요. 주무셔도 돼. 제 강의는 주무셔도 됩니다. 단 귀만 살짝 열어놓고 주무셔봐요. 혹시 압니까?
10마디 말 중에 한두 마디 걸릴 게 있을지. 요즘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가 화두입니다. 장안의 화두입니다. 다야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4차 산업혁명시대. 자, 그러면 4차가 있으면 1차, 2차, 3차가 있겠네요. 1차는 뭡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증기기관, 와트의 증기기관. 최초로 증기라는 동력을 사용해서 대량 운반과 대량 수송을 가능하게 했죠. 증기선에 의해서. 2차는 1939년도에 미국의 포드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기억나시죠? 증기라는 동력을 전기라는 동력으로 전환해서 대량 운반과 대량 수송을 하게 됩니다. 3차는 잘 아시겠지만 1970년대에 컴퓨터의 개발로 전 세계를 인터넷 하나 묶었죠? 이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4차예요. 4차는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파고, 인공지능, 로봇. 이제는 수술도 로봇이 하고 이 재난 현장 로봇이 다 간대요. 말동무도 로봇이 한대요. 그리고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이죠. 그거를 쓰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3D 프린팅, 모든 거는 이제 입체로 프린팅을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도 이제는 프린팅을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IoT, 뭐죠? 인터넷 오브 싱, 사물 인터넷이죠. 기계들끼리, 컴퓨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건 뭐라? 바로 빅데이터라고.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자, 빅데이터가 도대체 뭐예요? 귀에 딱지가 좀 들었어요.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귀에 못이 박혔어. 그러면 빅데이터가 뭐래? 데이터가 비익하대요. 크대. 뭐가 큰데? 데이터의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방대하대요. 볼륨. 데이터의 전달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대. 실시간으로 올라온대요. SNS 같은 경우는 벨로시티 속도죠. 데이터 정보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다양하대. 다양성, 버라이어티.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V자가 하나, 둘, 세 개가 모인 3V가 빅데이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쓰는 거예요? 왜 쓰는 거예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이거를 분석해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분석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 패턴 때문에 쓰는 거예요. 왜? 이 패턴을 알아내면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력과 예측력이 높아지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 쓰는데?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 가시면 3분 뒤에 501번 버스가 3분 뒤에 온다는 거 아시죠? 빅데이터예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숙박체인망이 뭡니까? 에어 BNB. 대답을 되게 안 아실 텐데, 그죠? 에어 BNB. 에어 BNB는 세계 최고의 숙박체인망이에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아주. 그러면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호텔이 수만 개 있겠네요. 하나도 없죠? 원룸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뭘로 합니까? 빅데이터로. 여러분 우버 택시 아시죠? 택시 회사죠? 전 세계 택시 한 대도 없어요. 뭘로? 빅데이터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상권이나 부동산 쪽에 다 접목을 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상가, 빌딩, 상권 분석 시장하고 주택시장, 토지시장,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차례차례 진단해 갈 텐데 주어진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길지 않아서 뭐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걸 활용해서 우리 부동산집 어떻게 주목이 돼가고 있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린 게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부천시청에서 빅데이터 특강을 했어요. 부천시청에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천의 상권을 조사해봐 주세요. 저는 부천에 살아본 적도 없고 장사를 해본 적은 더더욱은 없어요. 이런 제가
부천의 상권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부천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호선과 7호선이 지나요. 1호선에는 부천 중동 송내역이 있고 7호선에는 부천시청 상동 상동역이 있어요. 그렇다면 부천은 전철역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더라. 약 13군데가. 이게 그 범위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부천이 전철역 주변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다. 그럼 제일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게 전철역이겠네. 전철역에 뭐를 조사를 해봐야 될까?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외관이나 디자인은 아닐 것 같고 뭘 조사해야 됩니까? 어떤 거를? 그렇죠. 오늘 장학생 탄생, 유동인구, 통행량, 지하철, 승차 차이는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있네. 그죠? 파란개 승차에는 빨간개 하차에는 1호선 부천역의 경우 승차에는 46,000명, 하차에는 45,000명. 하루에 91,000명이 타고 내립니다. 7호선은 2, 3만 명, 9만. 이걸 알면은 우리가 전철역 주변의 상권을 조사하거나 모든 것을 조사할 때 가장 기본 핵심인 유동인구와 통행량을 다 파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서울시 데이터 광장 가면 널리고 이런 데이터. 버스 정류장도 나옵니다. 어제까지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 2, 300m 하나씩 있죠? 그러면 거의 모든 지역을 유동인구를 통행량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하거나 매매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비교를 잘해주는 게 유명한 부동산 컨설턴트죠. 그죠? 왜 이걸 사야 되는지 갖고 사는지를 비교를 해줘야 사든지 팔든지 하지. 이럴 때 비교 대상인 이런 데이터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미 다 돼 있더라. 우리 저 김순성 박사님은 이미 코레일에 근무하셔가지고 너무나 잘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상동역 상권을 조사를 해봤어요. 상동역. 중동 신도시가 상동 신도시가 있고 거기에 상동역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중동 IC 옆에 상동역이 있어요. 상동역을 보니까 4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구역이. 출구별로. 자, 1, 2번 출구에 1구역, 3, 4번에 2구역, 5, 6번에 4구역, 7, 8번에 3구역. 근데 가만히 보니까 1구역은 절반은 부천종합터미널, 절반은 홈플러스예요. 분석을 해야 돼요. 빼야지. 일반 상권이 아니니까. 상가시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뺍니다. 2, 3, 4를 갖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컨설턴트라면 고객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될까? 고객이 오셨어요. 중개사님 또는 컨설턴트님, 제가 이번에 평생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명예퇴직하고 장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식당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네? 부천의 상동역에 가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만약 중개사인 경우라면 중개사님 부천에 장사 상동역에 장사 잘 되는 점포 나온 거 있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50평짜리 갈비집인데 5천에 300이고요. 권리금 2억인데 한번 깎아볼게요. 그 대답은 이미 고객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부동산이 뭡니까? 정보의 격차를 갖고 먹고 사는 직업이야. 정보의 비대칭. 나는 알고 너는 모르지 아닐 때 대가를 다하고 그게 부동산 컨설팅업이고 중개업이고 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단순한 매물 정보는 고객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직방, 다방, 방콜, 두꺼비 세상, 피터팬 다 뭡니까? 무료 직거래 사이트들이에요. 중고나라. 저는 중고나라 사이트가 중고 가구업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부동산을 팔아요. 그런 거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지 않아도 널리고 널린 게 정보예요.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는 뭐냐면 이 상동역 같은 상동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별로 상권 매출액의 차이가 있을까? 입당은 얼마가 있을까? 그리고 한식이 잘 될까? 중식이 잘 될까? 양식이 잘 될까? 한식이라면 갈비집이 잘 될까? 족발, 새우집이, 홍닭집이 잘 될까? 그리고 갈비집이 잘 된다면 한 달에 얼마를 팔 거야? 5천을 팔 거야? 3천을 판다는 거예요. 만약 5천 판다면 이번 달은 빠짜고 다른 달은 8이 날리는 거 아니에요? 계절별로, 월별로 차이가 있나 없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부동산 컨설팅이고 상가 건물을 개발하는 개발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나는 부천에 살아본 적도 없고 장사를 해본 적도 없는데 해줄 수가 있더라. 데이터를 활용해 보니까. 상동역의 경우 예를 들어서 관리와 족발과 해장국을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출구별로 업종별로 숫자가 나와 있네. 이 숫자가 뭐래요? 3,817 만원이래. 감 잡으셨죠? 한 점포의 월 평균 매출액을 얘기하는 3,3원 출구에서 갈비식당을 하면 상동역 한 달에 3,817만원 판다는 게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나왔더라는 거죠. 한 달에 수백억 건을 납품한다고. 그러면 출구별로 차이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합계도 적어놨어. 출구별로 같은 상동역 임에도 있네. 같은 갈비, 족발, 해장국의 경우에는 같은 새업종인데도 3, 4번은 1억 받을 때에 7, 8번은 2배 반 이상을 받아요. 만약에 해장국이라고 그러면 3, 4번 출구는 3,000 받을 때 3배 이상 받아요. 다 나오고. 이런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죠? 우리는 1,000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딱 카드를 씁니다. 그 카드 매출액 정보를 국세청은 그동안 오픈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았다. 이제는 오픈하고 공유를 한다. 그러면 구멍가게는 평균 비중이 90%, 카드 10%도 안 되는데 이미 국세청은 카드 매출액 비중과 현금 매출액 비중을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갈비집이 5천만 원 팔아놓고 3천만 원 신고하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왜? 우리들도 소득 공개 받으려고 다 신고하죠. 현금영수까지 다 크로스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조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털지 않을 뿐이지 조사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가 9개인데 네 번째로 많이 팔린 출구와 업종은 뭡니까? 야, 질문도 치사하다. 첫 번째는 네 번째는 데이터가 9개밖에 안 되는데도 살짝 시간이 걸려요. 숫자는 우리들한테 금방 뭘 안 보여줍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통찰력을 생기게 하는 게 뭐라고요? 시각화 자료라는 거예요. 그래프나 차트가 필요한 이유죠. 이렇게 보면 빠르겠죠. 9개로 순서를 쭉 세운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는 거는 9,500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죠? 호랭이 나오고. 네 번째는 이거네. 우리가 부동산을 설명할 때 고객들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숫자로 얘기하면 안 들어요. 문자나 숫자는 한눈에 안 들어와. 이해가 어려워. 이걸 알기 쉬운 그래프와 차트로 만들어주는 게 그 시각화 기법이고 그 우리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한 달치를 본 건데 데이터가 갑자기 더 많아졌네요. 6개월치를 본 거예요. 자, 데이터가 갑자기 9개에서 6, 9, 54, 54개로 들었어. 가장 많이 팔린 출구와 업종과 시기는 언제예요? 이제는 찾으실 생각도 안 해. 이 다음에 나올 대답을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고민할 필요 없죠. 이게 제일 많이 팔린 거겠죠. 이 3월달에 상동역이 어쩌고 제일 좋게 팔린 거고. 이걸 활용하면 부천 상동역에서 어떤 업종에 어느 축 장사하십시오가 딱 나오죠. 한강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런 자료가 지난달까지 올라옵니다. 어디에 가면 국가통계포털, 공공데이터 포털, 서울시 데이터광장, 통계누리, 온나라 부동산 포털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데이터는 퍼즐 맞추기 게임하고 똑같아요. 퍼즐이 하나의 조각일 때는 한쪽 의미가 없지만 완성되면 새로운 가치가 나타나죠. 데이터가 돼요. 여기저기 틀린 데이터를 모아서 조합을 해보면 새로운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고 가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 자,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앉아서 천리 만리를 내다봅니다. 그렇다면 자, 고객이 오셨어요. 컨설턴트님, 제가 이번에 요 강남 대치동에서 저 경상남도 부산 옆에 창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제가 거기 가서 장사를 해보려고 그래. 식당을 해보려고 그래.
근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우리 컨설턴트님이 빅데이터로 앉아서 천리말 내다보신다며 저 부산예배 청원에 가서 제가 무슨 장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대답을 해줄 수가 청원에서 뭐가 제일 잘 팔릴까? 패스트푸드래요. 그 다음에 일식. 쭉 순서를 세운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러면요, 빨주노초 파남보고 칼라는 뭡니까? 주요 상권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운데 있는 숫자들은 한 점포의 월평균 매출에 다 나왔네. 그러면 창원에서 제일 장사가 될 업종은 패스트푸드인데, 그러면 창원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동네는 어딜까?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죠. 창원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동네는 어딜까? 창원시청이에요. 창원시청 근방이래요. 그 다음에 월영동, 마산고속동이라는 작고에 비해서 조사하니까 다 나옵니다. 여기서 칼라는 주요 상권 업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역시 한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을 숫자가 됩니다. 자, 다 나왔어요. 컨설턴트님, 창원에 가서 어디가 장사해야 될까? 창원시청 근방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 무슨 장사를 해야 됩니까? 패스트푸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패스트푸드는 창원시 전체 평균이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창원에서 창원시청 근방 장사는 어디가 잘 될까? 아니, 뭐가 잘 될까? 부패래, 부패. 그 다음에 일식. 패스트푸드는 네 번째네요. 점점 지역을 좁혀가면서 기대 매출이 가장 높은 업종을 뽑아내는 게, 이거를 선, 입지, 후 업종 분석 기법이에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나오더라. 자, 그러면 반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 컨설턴트님, 저는 이미 업종 정의해서 한식으로 제 동서가 한식 프랜차이즈 사장인데 저를 팍팍 밀어주겠대. 그러면 그 다음 나올 질문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하는 저도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다음 나올 질문은 한식이 잘 되는 동네는 어딜까? 한식이 잘 되는 동네는 어딜까? 웅동이래. 그 다음에 H창. 즉 이거를 아까는 지역을 먼저 선택해서 업종을 뽑아냈다면 선, 입지, 후 업종이라고 했죠. 분석 기법이라고 했죠. 이거는 선, 업종, 후, 입지 분석 기법. 자유자재로 다각도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지난달 자료까지 가지고. 그러면 웅동에서 한식이 제일 잘 된다. 그럼 웅동에서 두 번째 잘 되는 건 뭘까? 닭, 일식, 제과 쭈고요. 데이터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뜯어보고 분리보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는 월 수백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건물을 새로 지셨어. 상업용 부동산을. 뭐를 입점을 시켜야 될까? 점포를. 1층은 뭐를, 2층은 뭐를. MD 구성이라고 하죠. 머천다이징. 그 업종 구성할 때 내 동네는 내가 대충 감을 잡지만 이웃 동네 컨설팅 애들은 몰라. 또 내가 이 동네 살지만 나는 부동산 전문가냐 몰라. 그럴 때 이런 걸 좀 할 줄 알면 내가 지은 상가 건물이나 고객에 의뢰한 상가 건물에 대해서 업종을 뭘로 구성을 할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뭘로? 기대 매출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중개사님 또는 컨설턴트님, 제 가게가 공채, 삼채, 점포 공실 6개월째야.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내 동네라면 내가 어떻게 강원을 알지만 다른 동네는 몰라. 이럴 때에 건물주님, 거기는 아침 가게를 넣으세요. 거기는 커피점을 넣으세요. 뭘로? 이런 걸로 기대매 점포를 뽑아서 MD 구성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는 공실 점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다양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하나 더. 조금 그냥 주무셔도 돼요. 귀만 열어놓고. 제가 지금 상가 시장에 대해서 상권을 설명을 드리는데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매출이 높을 것이라는 전자에 쭉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다를까?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매출도 높겠지만 식당 수도 많을 것 같아요. 맞나요? 점포 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점포 수, 업소 수하고 식당 매출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자, 가로축을 세로축을 매출액,
가로축을 안 나오네. 식당수. 그럼 4개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제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식당수가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매출액이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에이 거짓말. 식당수가 빵개 제로 문제는지 마이너스 게 어디 있어? 증감률을 얘기하는 거죠. 변동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식당이 늘었으면 플러스에 갈 것이고 줄었으면 마이너스에 갈 것이고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로에 쓸 것이다. 일정 기간의 패턴 경향을 보자는 얘기예요. 매출액도 마찬가지. 그러면 면을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눠지네. 4분면 분석 기법이라고 해요. XY 차트 기법. 자, 1분면은 뭘까요? 매출액도 올라가고 식당수 들고 있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상권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상권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2번 뭘까? 매출은 올라가는데 식당수는 줄고 있대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어디가 그래요? 신촌 홍대가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신촌 홍대에 구멍가게 커피점이 10군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그 동네에 스타벅스가 들어왔어요. 구멍가게 커피점 10군데가 다 망해버렸어요. 점포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어요. 10군데에서 한 군데로. 구멍가게 커피점은 한 점포당 만원씩 10군데가 10만원밖에 못 팔았어. 스타벅스는 혼자서 100만원씩 팔아. 매출액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 아시죠? 대형 점포가 소형 점포 잡아먹고 명세상이 쫓아내고 궁중족발 망치. 그죠?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서양 선진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머니 뭐냐면 젠틀, 신사답다에서 온 거예요. 서양 선진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대형 우량 자본이 슬럼화된 지역, 침체된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꽈배기 젠트리에서 그 정도 들어와서 대형의 소형 잡아먹고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이 분면은 뭐라? 대형 점포로 집중하는 집중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3번은 뭘까요? 별 볼일 없는 지역이지. 매출도 떨어지고 식당도 들고 침체 지역이야. 4분면은 뭘까? 매출은 떨어지는데 식당은 들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나눠먹기 하는 거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경쟁 심화 지역이에요. 우리들은 전국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7개 시도별로 254개 시군구별로 3,700개 읍면동별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출액 데이터와 정보수 데이터가 아까 보셨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강남의 대치동에서 뭘 해야 되고 유래신도시가 뭘 해야 되는 게 다 조사에서 나와요. 자, 한번 해보자고요. 대구를 주로 제가 컨설팅한 지역을 말씀드린 대구 같은 경우 7개 구와 1개 군이 있는데 매출액과 점포 지수를 이미 조사가 있으니까 나왔겠죠. 숫자로 보면 잘 안 보여. 이럴 때는 10억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보면 돼요. 가로축을 매출액, 세로축을 식당수. 그러니까 어디를 해야 돼요? 이미 나왔지. 매출액 높으면 수송료 날수가 다 나오잖아요. 바로바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상가 점포를 상권 말씀드릴 때 제일 처음에는 매출액과 설명드렸고 매출액 다음에는 그걸 같이 보는 게 점포수, 업수를 같이 보면 더 많은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겠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크로스 체크를 해가야 되는 게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보면서 그 교집합, 합일점을 찾아내는 게 가장 리스크를 적게 할 수 있는 근거죠. 자,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매출액도 높고 식당수도 많겠지만 창업률은 높고 폐업률은 낮을 것이다. 창업률과 폐업률 데이터도 드디어 오픈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걸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자, 가로축은 창업률, 세로축은 폐업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지역은 당연히 폐업률은 낮고 창업률은 높은 이 지역이 되겠네.
있나요? 제가 17기술을 해봤는데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귀만 열고 주무시면 돼요. 귀만 열고.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 지역은 어딜까? 당연히 창업률은 낮고 폐업률은 높은, 잠깐 뒤로 한번, 창업률은 낮고 폐업률이 높은 이 지역이 되겠네요. 뭐가 보이네? 세종시가 보이네. 세종시는 망했어요. 끝났어. 어떻게? 여러분 세종시가 투자했는데, 그죠? 세종시는 망했어요. 끝났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강의를 듣는 어느 교육생분이 가서 세종시에 꼰질렀나 봐요. 세종시에 항의 전화가 왔어. 야 최봉현, 네가 뭔데 세종시 망했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제가 세종시 망했다고 그랬어요? 끝났다고 그랬어요? 당만 얘기했잖아. 당만. 몸통을 다 잘라버리고 꼬랑지만 얘기했어. 제가 화가 났어. 그래요? 한번 다 조사해보자. 다 조사해봤어. 업종을 다.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 조사를 했겠죠. 숫자는 잘 안 보이죠? 차트로 보는 게 낫겠죠? 뭘 여기 볼일 있구만. 저 욕할 것도 없구만. 뭘 여기 저를 욕하고 그래. 자, 세종시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네. 해야 돼. 그러면 쪽박차는 지름되니까 하셔야 돼. 자, 음식 배달 서비스는 창업률은 13%, 폐업률은 20%래잖아요. 폭망의 지름길이지 쪽박차는 거, 그죠? 자, 그럼 세종시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요? 모텔, 여관, 유인숙은 대박이에요. 창업률 15%, 폐업률 제로잖아요. 이상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공공기업 많이 내려갔으면 그랬겠죠. 제가 세종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국 어느 지역이든지 제가 숙박업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느 업종이든지 분석을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박과 쪽박 업종을 뽑아낼 수가 있더라. 한 번 더 들어본 거예요. 창문과 벽을 비교해서 가장 대박, 쪽박, 한강에서 바늘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들어가서 우리가 점포를 뭐 사고 팔 때, 식당을 사고 팔 때 포스기 많이 쓰시잖아요. 포스기. 왜냐하면 권리금주량은 포스기고 매출액을 알잖아요. 3천을 판지. 그거 100% 믿을 수 있습니까? 포스기는 사실 포스기는 100% 있는 건 좀 그래요. 그거는 믿을 수 없어. 뭐 자세한 내용을 뭐 이런 저자를 테니까. 그러면 그거와 또 다른 보완 또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있죠. 내가 인수하려는 또는 중개하려고 하는 또는 뭐 새로 하려고 하는 그 점포에 가서 한 달 내내 지켜보면 매출액 알 수가 있지. 그죠? 한 달 내내. 그렇게 안 하고 말이죠. 그죠? 딱 4시간만 서 있으면 그 점포의 한 달 매출액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대치동에 갈비집이 있어요. 자, 불금날 제일 갈비가 많이 팔리겠지. 저녁 시간에 가보는 거예요. 갈비집에 금요일날 5시부터 9시까지 가봤더니 200만 원을 매출 올린 걸 봤어요. 그러면 이날 4시간에 200만 원을 받는데 그럼 금요일날 하루는 얼마를 올렸을까요? 알 수 있나요? 이걸 알려면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시간대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금요일날 하루 시간대별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런 데이터가 있나?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는 거예요. 수백여 건을 분석하니까 강남구 대치동에서 갈비집을 하면 5시 9시 사이에 53.5%를 판대. 그날 하루 중에 24시간 중에. 그러면 그날 하루 얼마 파는 거예요? 산수죠. 산수. 200만 원 나누기 53.5%하면 되겠지. 그죠? 313원 팔았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러면 이 금요일이 속한 그 일주일 동안 얼마를 팔았을까요? 그걸 알으려면 무슨 데이터가 필요하겠어요? 요일별 매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데이터가 있을까? 있네. 월화수목 금토일로 매출액 데이터가 있네.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다 틀리죠. 금요일 날은 19%를 판대. 빅데이터 수백 건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금요일 날 하루에 314만 원 팔았는데 그럼 금요일 날 잠깐 이 일주일 동안 얼마를 팔았을까? 374만 원 나누기 19% 하면 2천만 원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은 곱하기 4주. 날짜 계산할 수도 있고. 이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로. 자,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를 매출액 추정하는 것하고 또 뭘로 활용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부동산 컨설턴트 입장에서 들여다본다면, 자, 고객에게 3.9% 급한 월요일날 별 볼일 없는데 이럴 때 우리들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고객님, 월요일날 3.9% 팔면 이날 매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잖아. 거꾸로. 그러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3.9%밖에 매출이 없으면 매출 올릴 수 있는 할인 행사 이벤트를 한다든지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월요일 매출을 끌어올리면 그 매출은 상향시킬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우리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걸 항상 고민하면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적으면 그 시간대는 우리가 인력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알바생 뽑을 때 요일별 시간대별로 알바생을 우리가 통제, 컨트롤할 수 있겠네. 그런 다양한 팁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고 마케팅 전략으로 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것만 나오느냐? 요일별 시간대면 그거 나오느냐? 아니에요. 남성, 여성 비율도 나오고 시간대별도 나옵니다. 보실까요? 남성과 여성도 나와. 그 동네 해당 지역 어디든지. 그러면 남성 고객이 3분의 2고 여성 고객이 3분의 1이네. 에게 이거 어떻게 할까? 다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성 고객이 적어. 여성 고객을 그럼 늘리면 매출도 늘어나겠네. 그러면 여성 고객을 동반하는 팀에게는 서비스 한 접시 무료. 소주 한 병 무료. 그죠? 이렇게 하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수립됩니다. 그 얘기는 예정팀들도 나오죠. 10대가 많이 오는 지역에 60대가 좋아하는 곰탕, 설탕 해봐야 안 팔려. 60대가 많이 오는 지역에 10대가 좋아하는 피자집 해봐야 안 돼.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연령대별로 가장 적합한 업종을 뽑아내는 것도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빅데이터 힘입니다. 더 이런 거를 매출액, 상가 점포수, 창업률, 폐업률, 브랜드 지수 모든 걸 종합해서 이런 식의 상권 활성화 지역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강남인데 이게 선정 능력이고 이 강남이에요. 여기 강남역이고 선능력이고 역삼역. 그러면 이런 걸 데이터를 쭉 만들어내니까 상권이 활성화된 지역과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건물을 지어서 상가금을 지신다 할 때 내가 지으려는 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지인지 밖에 있는 부지도 사실 일반인들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니까 그 범위가 쫙 나오잖아요. 확대하면은 직원까지 나옵니다. 빅데이터를 이런 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건물을 상가건물을 짓든 점포를 입점하든 MD 구성을 하든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구나. 자, 좀 더 나가보면 점포의 증감률도 구별로 동별로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가 점포가 많은지 적은지 업종별로. 자, 점포가 많으면 경쟁이 치열하겠죠. 여의도고 서울 전체요. 빨간 건 아주 위험하고 파란 건 안전하대요. 온통 빨개 서울 전체가. 업종이 뭡니까? 치킨집이에요. 치킨집. 대한민국은 치킨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치킨 점수가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보다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은 9시 뉴스에 나왔었죠. 진짜. 업종별로 과밀한지 과소한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뭘로? 빅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우리 식사에 적용되는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더 확대하면 같은 빨갛게 보이는 중에서 노란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어요. 이런 데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좀 더 나가면 유동인구도 뽑아내고
상감일도 어디가 많이 되고 적게 되는지 같은 지역인데 한번 잠깐 들고 가주실래요? 유동인구는 터미널 사거리